경도인지 장애는 사실상 초기 치매하고 거의 같은 정도 단계예요. 차이가 뭐냐면 단독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닥터진진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호 원장입니다. 네, 이진혁 원장입니다. 네, 오늘 지금 다뤄볼 건 말이 좀 어려워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네네. 경도인지 장애 하면 사실은 뭐 치매 환자분들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경도인지 장애가 뭐야? 라고 할 텐데, 경도인지 장애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도에, 가벼운 정도의 인지에 장애가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경도인지 장애라는 소위 병명에 있는 이 단어 뜻 그대로 가벼운 인지 장애 상태에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경도인지 장애 환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도인지 장애가 무서워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그렇죠. 겁니다. 그죠? 네. 왜 무섭습니까? 왜냐하면은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6년 내에 80% 정도 환자분들이 치매로 발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죠. 그래서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치매 바로 앞까지 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죠. 결국은 문턱에 와 있는 거네요. 네네. 치매로 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적으로 6년 안에 뭐 80%의 환자들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은 치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당이 되면 또는 안 되면 뭐 99%라고 해도 1%가 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나 질병은 사실 확률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경도인지 장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게 또 치매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도인지 장애는 사실 치매 환자의 2배에서 3배쯤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300만 명 가까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저희 알려져 불과 몇 년 후면 이제 치매 등록 환자,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매예요라고 진단을 받아서 의료적으로 심평원에 등록된 환자의 수가 몇 년 이내면 100만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경도인지 장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들이 등록된 환자가 100만 명, 미등록 환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알지 못하거나 또는 병원에 가지 않았거나 또는 병원에서 확진은 받지 못했는데 그냥 방치됐던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경도인지 장애도 300만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숫자잖아요, 사실은. 네네. 경도인지 장애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경도인지 장애는 사실상 초기 치매하고 거의 같은 정도 단계예요. 차이가 뭐냐면 단독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과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그 생활비를 주고 한 달 동안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경도인지 장애, 그거를 못 하실 정도면 치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는 기본적으로 그 단어가 주는 의미도 그렇지만 인지 장애가 좀 가볍다라는 건데,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 만나 뵈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일상적으로 하는 건 거진 다 이렇게 뭐 비슷합니다. 네.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누가 경도인지 장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것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메모에다가 물건을 뭘 적어서 이걸 좀 사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완전 엉뚱한 걸 사오시는 거죠. 근데 메모를 보는 그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메모를 적어 갔다는 거를 잊어요. 사실 저도 마트에 뭐 필요한 물건 적어 갔다가 내가 가져갔다는 걸 저도 까먹고 그냥 제 기억에 의존해서 물건을 산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사실을 잊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물건을 사오라고 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네. 알고 있죠. 그래서 마트를 가서 사는데 예를 들면 사과를 사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마토를 사오고, 사과를 사오랬더니 왜 토마토를 사왔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토마토 사오랬잖아 라고 하면서 우기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일상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초단기의 기억이 상실되는 형태들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네. 가족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경도인지 장애인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 근데 이게 처음 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하하하 웃어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아, 아빠 사과하고 토마토도 헷갈렸어. 야, 색깔이 비슷하고 생긴 게 비슷해서 아버지가 헷갈렸나 보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뇌 활동이에요. 사과에 배에 뭐 감자에 양파에 뭐 이런 걸 사오라 그러는데 사과만 까먹고 안 사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가족들과 경도인지 장애가 아닌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인지를 알 수 있는 의료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죠? 경도인지 장애도 결국은 이제 흔히 하는 치매 테스트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점수가 치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정도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가 위험한 이유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은 이미 치매만큼 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이산 단백질은 치매만큼 있으신데 그거를 아직은 뇌에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못 버티시게 되면 치매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가볍다고 해서 정말로 속에까지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경도인지 장애를 발견하는 것도 확실한 의료적인 진단을 통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단서들이 나왔을 때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네. 이것이 무엇보다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실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좀 아셨거나 또 앞으로도 또 치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전히 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들이 답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